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운맘입니다. 로운맘은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 되도록이면 무농약, 되도록이면 유기농, 되도록이면 친환경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엄마 아빠가 유기농, 친환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비 철학을 바꾸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면역력과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불임에 가꿨던 로운맘이 아이 둘 출산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온 유기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소비 철학과 방향을 바꾸시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봅니다. 오늘 유기농 시리즈 1편에서는 먼저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면역력과 관련 있는 질환에 유기농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최근 논문들에서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에서 영양학적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많이 이슈가 되었죠. 2009년 영국 런던 위생 및 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 50년간 발표된 논문 55편을 연구한 결과와 2012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이 지난 40년간 유기농과 일반 식품을 비교한 논문 237편을 분석한 결과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영양학적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유기농이 필요한지 깊은 고민이 없이 유기농법과 재래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재래농법 식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유기농 시리즈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김성준 유기농 연구소 소장에 의하면 면역력에 있어서는 크게 주목할 만큼 유기농 식품이 일반 식품보다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비교해보면 유기농업이 훨씬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연도 사람도 저마다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 침입이 있을 때 내부에선 보건성을 가동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관행농업에선 작물이 외부 병해충의 공격을 받아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농약을 칩니다. 작물 스스로 면역체계 활성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의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유기농산물은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차이를 가진 작물은 고스란히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유기농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료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환경을 훼손했을 때 대기오염이나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 미세먼지가 증가를 하고 세균을 박멸하려 했을 때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는 것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치유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유기농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수 박진영이 40이 넘도록 아토피가 정말 심했고 알레르기가 26개나 됐다고 해요. 그렇게 평생을 괴롭게 지내다가 농약, 환경 호르몬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유기농 식사를 하고요. 노폐물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매일 스트레칭과 정기적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평생을 괴롭혔던 알레르기 증상들이 5년 전부터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본인의 경험 때문에 JYP 구내식단 또한 전부 유기농 식단으로 해서 1년 식사비만 20억이라는 이야기는 꽤 유명해졌죠. 원인을 알 수 없는 현대 질병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환경 호르몬과 스트레스입니다. 자궁에 불치병을 안고 있고 난소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임에 가까웠던 로운맘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했던 노력도 가수 박진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경 호르몬 유입 차단을 위해서 집안의 모든 플라스틱과 비닐을 유리와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고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생리대마저 천생리대로 바꿨죠. 그리고 농약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 먹고 바르는 것을 모두 바꿨습니다. 무농약과 무항생제 식재료를 선택하고 유기농 목욕제, 로션 등으로 모두 바꿨죠.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4회 이상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하면서 땀을 냈고요.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 로운맘의 경우 아예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 듣기를 2년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수십 년간 노출되어 농약과 환경 호르몬을 이제는 그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결과는
기적적으로 2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난임 카페에도 로운맘의 출산 성공 글을 남겨서 로운맘보다 자궁 환경이 괜찮은 예비 엄마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로운맘은 저희 아이뿐 아니라 구독자분들께도 그렇기 때문에 무농약, 유기농, 더 나아가서 제철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맑은 아기들에게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의 것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가공된 음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원재료와 가공시설만큼은 유기농이면서 깨끗한 시설인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기농 식품을 먹고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려고 해도 유기농 식품과 제품이 비싼 가격만큼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맹점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식품과 제품의 원료들도 농약을 기준치 이하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유기농 시리즈 2편에서는 식재료 종류에 따라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재료, 원래부터 농약을 많이 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제품을 골라도 되는 재료를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유기농 3편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인증을 확인을 하고 그 인증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